이렇게 약속대로 공사를 제 시간에 완료해준 나라는 한국밖에 없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현재 아프리카 모잠비크에서는 한국이 70km에 달하는 도로를 제 시간에 완공한 것이 큰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아주 큰 공사도 아닌데 왜 그들이 감동하는지 그 이유에 대해 궁금함이 생기는데요. 모잠비크의 현재 상황은 도저히 제 시간에 공사를 마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은 해냈다는 것입니다. 또한 모잠비크는 오랜 기간 중국과 함께 일을 해왔는데 약속이 제대로 지켜진 적이 없으며 오히려 모잠비크는 중국 때문에 큰 마음고생을 하다가 한국이 선진화된 기법으로 공사를 마무리하자 큰 감사를 표한 것입니다. 사실 중국은 1대1로 사업을 아프리카에 대대적으로 펼쳤기 때문에 이러한 도로 건설은 자주 있는 일입니다만 그들은 한사코 중국을 거절하며 한국 회사를 찾아 이번 도로 공사를 맡겼는데 그 이유도 궁금해집니다. 우선 한국은 말라리아와 코로나19에도 불구하고 약속한 공사기간 내에 도로 건설을 완수했다고 전합니다. 지난달 31일 주 모잠비크 한국 대사관에 따르면 모잠비크 북부 남풀라 나메틸 도로 약 70km 구간을 한국 수출입은행의 저리 유상 차관인 대외경제협력기금으로 포스코 건설이 왕복 2차선 아스팔트 도로를 건설해 지난 8월 28일 개통식을 가졌습니다. 교통요지 나메틸시에서 열린 개통식에는 공사비만 446억 원인 국책사업인 점을 감안해 코로나19 사태에도 불구하고 필리프 자신도 유지 모잠비크 대통령과 여성준 대사가 직접 참석했습니다. 대통령까지도 도로 개통식에 등장한 것은 매우 열악한 인프라의 모잠비크에 꼭 필요한 도로였기 때문이죠. 현재에 따르면 여객과 물류 운송 시간을 기존 3시간에서 1시간 수준으로 대폭 단축시킬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현지에서 가장 놀라는 것은 공사기간 30개월을 어떻게 칼같이 지켰냐는 것인데요. 이에 관해 모잠비크 여성준 대사는 이번에 개통된 구간은 물류가 많은 도로임에도 당초 비포장 도로이던 곳으로 비가 오면 유실되기 일쑤였다고 하면서 아프리카에서 진행 중인 인프라 사업은 여러 외적 요인으로 통상 공기 내 준공되는 사례를 찾기 힘들고 모잠비크도 하세월이지만 이번 남풀라 나메틸 도로 공사는 지연 없이 약속대로 30개월 만에 선진 포장 기법으로 준공돼 우리 기업의 저력을 보여줬다고 평가했습니다. 즉 공사를 한다고 하면 보통 공사기간조차 잡지 않은 경우도 많은데다가 국가적 변수도 많다 보니 한국과 같이 공사기간을 설정하고 제 시간 안에 끝내는 경우는 아예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한국 산업계의 주특기라고 여겨지는 납기 준수가 아프리카에서도 여지없이 발휘되었다는 것입니다. 한국이 납기를 잘 맞춘다는 것은 시즌별로 유행이 빨라서 반드시 제 시간에 물류를 전달해야 하는 의류를 비롯해 엄청나게 소요되는 장기 프로젝트인 유조선이나 초대형 LNG 추진선 등에도 한국은 유명세를 떨칩니다. 한국에 맡기면 빨리 주는 일은 있어도 늦는 일은 없다며 전세계에서 극찬하는 바와 같은 것입니다. 일각에서는 근로자들을 쪼아서 가능한 것이다, 수많은 인력들을 갈아 넣었기 때문이다 라면서 한국 회사들의 냉정함을 다소 거론하기도 합니다만 한국인들의 근본적인 근면함이 없다면 애초에 공사기간을 단축하는 것은 꿈도 꾸지 못한다고 합니다. 현장에서는 중국과 같은 경우 공사기간은 물론이고 하다못해 회의를 하더라도 진지하지 않고 시간을 질질 끄는 경우가 많은데 그들은 사회주의에 익숙해 돈을 받더라도 열심히 안 하는 경우가 많은 반면 한국인들은 마감을 목숨과 같이 지킨다고 말합니다. 게다가 모잠비크는 중국의 1대1로를 통해서 중국의 인프라 사업이 수없이 지연된 것이 많고 그들의 약속은 지켜진 게 없다고 하던 와중에 똑같은 아시아의 한국은 일하는 태도 자체가 달랐던 것입니다. 실제 포스코 건설 현장 소장과 과장 등 2명은 도로 건설 과정에서 각각 2번씩 말라리아에 걸렸다고 그간의 고생담을 전했습니다. 말라리아의 위험, 코로나를 다 이겨내면서까지 공기를 온전히 지킨 것입니다. 포스코 건설에 따르면 이번에 아프리카의 첫 진출에 2017년 12월에 첫 삽을 뜬 곳이므로 더욱더 해당 프로젝트를 철저하게 완수했다고 밝혔습니다. 아프리카에서 한국 기업 이미지는 이런 식으로 좋아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또한 한국 정부도 지난해 봄 사이클론이 모잠비크를 강타했을 때 150만 달러 상당의 인도적 지원을 하고 이번 코로나19 위기에도 마스크 25만 개와 검진키트 2만 5천 회분을 제공했다고 대사관은 밝혔습니다. 모잠비크가 한국의 행보를 보며 더욱더 놀랄만한 것은 그간 중국이 보여준 정반대의 행보가 있기 때문입니다. 한국은 이렇게 모잠비크와 상생으로 간 반면에 중국은 구체적으로 무슨 일을 했나 궁금해지는데요. 중국은 모잠비크의 광산 대부분을 무분별하게 개발하고 모잠비크의 자연 환경을 파괴했습니다. 모잠비크의 실업률은 20%에 달하기에 광산 개발을 통해 모잠비크의 실업도 해결하기 원했지만 중국은 중국인들을 대거 실어와서 광산에서 일을 시켰고 자원은 온전히 중국으로 빼갔습니다. 그들은 학교나 인프라를 일부 지어준다고 약속했지만 2016년에 중국의 1대1로 부작용이 나타나고
중국에서 대출 부실 문제가 불거지자 약속한 각종 인프라를 계속해서 지연시키며 함흥차사했습니다. 농업 분야에서도 모잠비크의 식량 문제를 해결해 준다며 개발을 시작했지만 넓은 농토의 트랙터에서는 중국인이 타고 있었고 생산된 옥수수는 모두 중국으로 수출되어 모잠비크의 이득이 뭔지도 몰랐던 것입니다. 이렇게 아시아 국가가 와서 모잠비크를 들쑤시며 안 그래도 가난한 국가를 더 파탄에 이르게 하는 와중에 또 다른 아시아 국가가 그간 꼭 필요했던 도로의 공사기간을 제대로 지켜 완공했다는 소식을 전하자 대통령은 불이 나게 달려와 감격해 마지 않았던 것입니다. 모잠비크 뉴지 대통령은 모잠비크의 발전과 미래를 향한 도로라면서 향후 인프라 구축 분야에서 한국과 지속적인 협력을 기대했습니다. 또한 이렇게 모잠비크가 한국을 좋게 여기면 선순환으로 연결됩니다. 한국은 모잠비크 정부와 연계된 굵직한 LNG 프로젝트가 오래 남아있기 때문이죠. 모잠비크는 내전의 상처가 아물지도 않았으며 오랜 기간 아프리카의 빈국으로 알려져 있습니다만 각종 자원이 많이 매장되어 있는 자원 부국이라서 앞으로의 미래가 밝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또한 모잠비크에 있는 광구에는 세계 최대 수준의 LNG가 매장되어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IMF는 모잠비크가 LNG 광구를 2020년에 개발하고 생산하기 시작하면 2021년부터 5년간 매년 24%의 경제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카타르, 호주에 이어 세계 3위 LNG 수출국이 되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한국의 가스공사는 모잠비크의 관련 광구 개발 사업을 적극 추진하기로 하였으며 올해 1월에 모잠비크 정부 관계자들 및 대통령까지 만나서 최대한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받았습니다. 물론 해당 프로젝트는 미국을 비롯해 관련 이해국들의 자금 조달 문제, 또한 코로나 및 경제 침체로 인한 가스 유가 하락 문제로 인해서 당분간 중단되었고 내년 이후로 프로젝트가 재가동될 것으로 보이지만 그동안에 한국이 쌓았던 좋은 이미지는 빈국 모잠비크가 자원 빈국인 한국에 은혜를 갚는 날이 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한국은 뛰어난 기술력으로 애초부터 모잠비크 정부가 인정하는 국가였습니다. 2013년에 모잠비크 대통령이 한국가스공사에 방문해서 관련 기술을 시찰하고 앞으로 개발 협력을 한국과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모잠비크 광구에서 나오는 LNG들은 대부분 한국 LNG 운반선으로 이동될 전망입니다. 카타르 역시 한국에 대거 LNG선을 발주했는데 이는 카타르 광구에서 나온 LNG 운반을 위함이었습니다. 조선업계에 따르면 연내에 러시아에서 20척, 모잠비크에서 16척의 LNG선 발주를 할 걸로 보이며 카타르 잭팟에 이어서 한국 도크가 쉴 새 없이 가동되며 조선업에 활기를 띨 것으로 관측되고 있습니다. 한국에는 모잠비크발 LNG 개발이 코로나가 끝나고 빨리 진행될수록 여러 기회가 엿보이는 것입니다. 일각에서는 중국의 후동 중화조선이 러시아와 모잠비크의 물량을 어느 정도 가져갈 수 있다고는 하지만 후동 중화조선은 아직까지도 LNG선 건조가 계속해서 지연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며 기술적으로도 LNG 추진 엔진을 탑재해본 경험이 없어 선주들이 한국으로 발주를 돌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LNG는 특히나 연료 수급 등의 문제로 1, 2년 전에 미리 선주문을 해야 하므로 한국의 납기 능력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앞으로도 약속을 잘 지키는 한국이 상당 부분 발주를 독식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모잠비크는 광산이 많고 자원이 풍부해서 제철소나 철강 프로젝트를 진행 중에 있으며 이는 한국이 매우 강점이 있는 분야이기도 하므로 포스코 건설이 아닌 포스코가 등장할 수도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한국은 아프리카 모잠비크의 프로젝트를 성실히 수행하며 인정받으며 국격이 상승하고 이는 상대 국가에게 신뢰를 안겨줘서 더욱더 중요한 사업의 기회를 맞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트래블튜브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씨 일가는 다 계획이 있는 것 같다. 김여정이 대적 사업을 선언한 지 3일 만에 보란듯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시켰다. 옥류관 주방장까지 나와 막말을 쏟아냈다. 남한의 비라, 벼락을 퍼붓겠다는 일반인의 기고문도 노동신문에 실렸다. 일각에선 북한이 남한에 대해 대단히 화가 나서 이런다고 믿는다. 대북전단 살포도 막지 못했고 미국 눈치를 보느라 민족 간 사업을 용기 있게 추진하지 못했다고 주장한다. 과연 그뿐일까? 이들 중 일부는 북한은 내수가 튼튼하기 때문에 제재가 효과 없다고 주장했었다. 그런데 갑자기 북한 경제가 어려우니 도와줘야 한다고 말을 바꾼다. 이렇게 파토스에 따라 로고스가 춤추는 이들의 말에 계속 한반도의 운명을 맡겨야 할까? 독재자는 단지 분풀이 할 목적으로 정책을 결정하지 않는다. 그랬다간 몇 년도 못 간다. 김정은이 핵과 대륙간 탄도미사일 실험을 연거푸하다가 제재로 궁지에 몰리자 갑자기 유화, 협상 모드로 돌변한 것을 보라.
국정 시스템이 없는 나라에서 독재자는 스스로 국면 변화에 유연하고 냉정하게 대처해야 한다. 그래야 자신의 생명도 보존하고 본좌도 지킬 수 있다. 그렇다면 북한이 노리는 이익은 무엇이며 이를 위해 어떤 전술을 쓰고 있는 걸까? 옥류관 주방장 등 보통 사람이 프로파간다에 대거 등장했다는 사실이 결정적 단서다. 평범한 자들의 눈으로 봐도 남한이 잘못했다는 식의 선전은 이번 도발의 1차적 목적이 대내용임을 암시한다. 일반 주민의 공감을 얻어 그 불만을 외부로 돌리겠다는 의도다. 그렇다면 이런 쇼를 해야 할 만큼 심각한 북한 내부 문제는 무엇인가? 당연히 제재에다 코로나 위기가 더해져 일어난 경제난이다. 2017에서 19년 3년 동안 북한 국민 소득은 10%가량 감소한 것으로 보이고 올해는 다시 5% 넘게 줄어들 조짐이다. 코로나 사태가 올해 내내 계속된다는 가정하에서다. 이는 북한 역사상 최악이었던 고난의 행군 시기에 비해 절반 정도에 달하는 경제난이다. 한국이 겪었던 외환 위기와 비교하면 2배가 넘는 충격이다. 자본주의는 통화와 재정 정책으로 가계와 기업이 겪을 고통을 완화시킬 수 있다. 그러나 사회주의에선 원래 통화 정책이 없는 데다 현재 북한은 달러라이제이션으로 인해 통화 증발도 어렵다. 정부 곳간을 채우기 위해 주민에게 국채를 강매하는 마당에 가계를 보호할 재정 여력이 있을 리 없다. 이는 북한 주민의 생활이 그만큼 어렵다는 의미다. 사람들은 처음부터 가난할 때보다 형편이 나아졌다. 다시 어려워질 때 더 큰 고통을 느낀다. 2010년 이후 광물 수출이 급증하자 주민 생활도 한결 좋아졌다. 그러나 국제적 제재로 대중 수출이 90% 이상 줄고 코로나 사태로 이제 수입까지 막히자 생활고가 가중되고 있다. 야자유 수입이 줄어들어 샴푸 제조에 넣지 못하니 머리카락이 엉켜 붙는 건 사소한 고통이다. 심각한 것은 식량이다. 올해 초 식량 밀수입마저 끊어지자 쌀값이 오르다 최근엔 오히려 하락했다. 반면 옥수수 가격은 올랐다. 이는 소득이 급감해 주민들이 쌀밥 대신 옥수수로 끼니를 대체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지금 북한 주민의 불만은 고난의 행군 때에 버금갈지 모른다. 김정은에겐 원래 다 계획이 있었다. 작년 연말까지 미국이 새로운 계산법을 가지고 나오지 않으면 레드라인을 넘는 도발을 할 것처럼 말했지만 행동에 옮길 순 없었다. 북한의 생명줄을 쥐고 있는 중국이 어떤 조치를 취할지 염려됐다. 더욱이 그가 다시 광인처럼 행동한다면 아무도 그를 신뢰하지 않아 비핵화 협상은 더 어려워질 것이다. 따라서 경제가 괜찮은 척하며 버티다가 2020년 미국 대선이 끝나면 본 게임을 치르는 것이 최선의 전술이었다. 급감하는 외환 보이고가 걱정이었지만 그때까진 지탱할 수 있겠다는 판단이 섰다. 그러나 코로나가 이 계획을 다 망쳐버렸다. 김여정의 수는 미국에 주는 신호다. 문재인 정부 대북 정책의 상징인 연락사무소를 아예 폭파한 것이 그 단서다. 만약 남한에게 조금이라도 기대하는 바가 있었다면 그렇게 하진 않았을 것이다. 김정은에겐 시간이 없었다. 하노이 회담 후 미국을 움직이려고 여러 차례 무력 도발을 했지만 트럼프는 꿈쩍도 하지 않았다. 하지만 더 큰 도발은 위험하다. 이러다 경제가 무너지면 대미 협상력마저 잃어버린다. 그래서 남한 대상 도발이라는 보다 안전한 방식을 급하게 택했다. 과감한 실행력을 보여주면서 미국이 대선 직후라도 북한이 원하는 조건으로 신속히 협상에 임하지 않는다면 지금 남한과 비슷한 꼴을 당할 것이라는 노름장을 놓았다. 북한은 실제적 핵보위국 인정과 제재의 완전 해제를 위해 집요하게 움직인다. 우리는 북한의 수를 정확히 읽어야 한다. 나아가 북핵이라는 현실과 한반도 통합이라는 미래 사이에 견고한 교량을 놓아야 한다. 이 어렵고도 중요한 일을 북한 읽기에 줄곧 실패한 내재적 접근과 이에 기초한 민족 관점의 대북 정책에게 맡길 수는 없다. 이념은 가고
실력의 시대가 와야 나라가 산다. 북한 경제, 코로나19의 절망 최후의 수단은? 북한이 지난 16일 개성 남북연락사무소 폭발을 감행한 데 이어 17일 개성과 금강산에 대한 군대 배치 등 대남 군사도발 의지를 천명한 것 관련해 여러 분석이 쏟아지고 있다. 이중 코로나19에 따른 경제 위기를 벗어나기 위한 국유재책이란 설도 일부에서 제기된다. 2020년 세계 경제는 신종 코로나 사태로 고통을 받고 있다. 이런 가운데 북한의 경제 주체들은 코로나 감염자가 전혀 없으며 자력 갱생의 기치를 내걸고 제재의 극복과 사회주의 건설 사업에 매진하고 있다고 선전한다. 그러나 몇몇 데이터는 이와는 다른 말을 하고 있다. 2020년 북한 경제는 2016년 이후 본격화된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로 인한 충격이 누적된 상태이다. 2016년 1월 제4차 핵실험 이후 현재까지 북한은 지속적으로 자체적인 핵과 미사일 능력을 발전시키려 해왔다. 이에 대응하여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 역시 북한에 대한 경제 제재를 더욱 강화했다. 이는 북한 대외 무역의 거의 90% 수준을 차지하고 있는 북중 무역에도 큰 영향을 줘 북중 무역은 2017년을 기점으로 크게 감소하기 시작해 2018년 이후에는 거의 붕괴라고 부를 정도로 급락했다. 일례로 북한의 대중 수출의 경우 2016년에는 연간 최대 26억 달러 수준에 이르렀으나 지난해에는 2억 달러 내외로 과거의 1월 10일 수준으로까지 위축된 것으로 나타난다. 게다가 북한은 아예 2020년 초반부터 코로나 바이러스의 근원지인 중국과의 국경을 전면 차단하는 조치를 실시했고 이는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다. 이로 인해 북한 당국은 아직도 북한의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국경 차단이 북한 대외 무역의 90% 수준을 차지하고 있는 북중 무역에 심영타를 가할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중국 해관의 공식 자료에 따르면 2020년 1에서 2월 북중 무역 데이터는 2019년의 같은 기간에 비해 수출은 71%, 수입은 23%가 급락한 것으로 집계됐다. 정부 관계자는 북한과 중국의 무역 교류는 2020년 3월부터 수출이 모두 90% 가까이 떨어진 것으로 추정된다며 코로나 사태에 따른 국경 봉쇄로 사실상 북한의 민생 경제는 절망적인 수준까지 치달은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조한범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도 지난 8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노동당 정치국 회의를 주재했는데 4개항 의제 가운데 두 번째가 평양 시민의 생활 보장이었을 정도로 평양조차도 힘든 지경이라고 했다.